자, 그러면 지금 장해찬 단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월북이라고 단정했을까라는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태경 의원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국방부나 해경이 월북이라고 당시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장해찬 단장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데 말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그 월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온 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국방부나 해경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세요, 당시 정부에서? 그 이유는 이제 이 살해한 그 장면이 마치 그 테러 집단인 IS를 연상시킬 정도로 잔혹하거든요. 예, 한 6시간 바다에서 끌고 다녔고 예, 거기서 아마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시신을 불에 태워서 소각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커지는 걸 덮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굳이 사실 뭐 대한민국 우리가 대통령의 제1 과제가 국민 생명 보호 그리고 인권, 인격권을 보호하는 건데 그 사람이 뭐 인격권을 보호, 생명을 보호하지도 못했으면서 오히려 이거 죽어도 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한 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이런 사람 왜 보호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생겨났고 그 당시에 국방부나 해경이 그러한 결론을 섣부르게 그 내놓은 데는 당시 뭐 청와대 여기에 뭐 지시나 입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 모든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강하게 월북으로 몰아갔어요. 모든 부처들을 그 관련 뭐 해경,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이런 모든 부처들을 일사불란하게 강하게 행동 통일시킬 수 있는 주체는 청와대밖에 없거든요. 예.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인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당시에 월북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들을 조율한 것은 청와대일 것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여기에 이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쨌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협조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그 과거의 어떤 판단이 모두 어떤 정치적 의사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떤 교신 내용에 있어서 월북 의사를 확인한 바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다고 당시에 황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거나 그러진 못한 상태입니다만 네. 물론 하태경 의원도 정보위에 있었지만 다른 의원들도 정보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할 만한 저는 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억지로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밝혀서 문제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해야 될 어떤 치명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론장으로 가져와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 피살 사건에 대해서 대개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을 공식 규탄하고 김정은의 사과까지도 받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뭔가 북과의 관계 때문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되려 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정치적 어떤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네.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왜 이렇게 고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서해상에서 6시간 넘게 이 물 위에서 끌고 다니다가 총으로 쏘고 시신을 불태웠어요. 근데 사과하면 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례적이라면서 오히려 이 사과받은 게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말했죠.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서해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 사망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이 공무원과 북측의 접촉을 알게 되었고 사망 3시간 전에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받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 의무가 있어요.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사라진 7시간 운운하면서 네. 대통령의 1분 1초 다 밝히라고 했던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 사라진 3시간의 1분 1초를 다 밝히라고 주장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취한 조치와 지시에 대해서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보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적극적인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등에서 항소를 거듭하면서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또 이 사건 때문에 NSC가 열렸는데 우리 국민이 총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열린 NSC에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고 같은 시간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가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유족의 의심이 증폭되고 우리 국민도 의구심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해찬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민주당, 당시의 정부 관계자들도 이 진상조사에는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어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규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냈지만 저는 그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응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는 추가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인지한 다음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잘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조금 더 지켜봐 주시지요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이 고소고발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테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뭐가 더 나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더니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월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근거는 또 내놓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한 네. 입으로 두말하게 되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까? 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그 1차 수사 자료들 해경이 공개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료들을 본 사람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월북이라고 보기 힘든 근거들이 나와 있어요. 월북 프레임으로 유리한 증거들만 사실상 증거 조작을 했다. 예.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지만 상부에서 청와대에서 강하게 압박하니까 예. 뭐 진실은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청와대가 바뀌니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한 번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 팩트들이 저는 많이 좀 공개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게 하나씩 둘씩 공개되면은 그 진상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추가로 공개될 게 자료일까요? 아니면 관련자들의 증언일까요? 그 1차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거는 기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해경 수사 자료입니다. 예. 쭉 당시에 이제 선원들 진술서를 받았거든요. 그럼 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런 걸 다 덮은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럼 왜 그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5가지 근거가 있어요. 월북이라고 볼 만한. 예. 그게 사실은 다 월북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근거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부를 신뢰했던 거죠, 당시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근거라고 어떻게 발표를 했나. 외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들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청와대 개입 여부는 이제 새롭게 밝혀야 될 과제죠. 자, 새로운 팩트들이 더 드러날 거다, 더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개입 여부는 새롭게 밝혀야 할 과제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저는 반박을 드린다기보다 과거의 그 판단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을 근거해서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박할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나오는 걸 봐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이렇게 논의되고 다시 재논의되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로운 일인데 좀 정돈돼서 발표될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대통령 기록물을 과연 열람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감청 자료나 그래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지시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열람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도대체 그 감청이든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방송에서 자꾸 하면은 이게 또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말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태경 의원은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북한 군들이 서로 얘기한 내용들을 아마 듣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살된 공무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북한군끼리 얘기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건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 즉슨 나타난 게 북한군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상당히 지친 상황에서 어쨌든 난 북한에 살러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확한 이 전후 경위를 규명하기에 대단히 미흡한 자료다라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사실이라고 네. 하면 그것 자체에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계획된 월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것이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냥 어떤 구조를 원하는 어떤 요청이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후 맥락이나 이런 더 대화가 들려진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에 한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팀을 꾸리고 그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거기서 좀 판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적절한 방식으로 객관적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특조위를 민주당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 같고요. 또 유족들이 민주당에게 자료 열람 협조해달라고 면담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상호 위원장 역시 민주당은 자료 열람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유족들에게 너무 모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만 하면 제적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을 때 기록물 열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열람된 기록물 중에서 국가안보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고 합의된 일부 정보위원들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도대체 뭘 이렇게 숨기고 싶을까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남겨두고 편지 한 장 쓰지 않고 월북하겠습니까? 그건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라면 말이 안 된다는 것 머리 이전에 가슴으로 다 아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국회 제적 3분의 2의 동의, 찬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전임 대통령 측의 해제 요청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대통령 기록물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 측이 해제를 요청한다고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 해당 고등법원장이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에서의 의결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장해찬 단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규명하겠다 이러는데 이거 뭐 협조하실 생각이? 할 생각이 없는데. 하려면 하는데 전 당시에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알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 당국들 사이에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한 쪽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당시에도 그런 보고도 있었고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측정지를 만한 첩보도 있었던 거죠. 뭐 도대체 그 중에 어떤 걸 택하냐의 문제가 그렇게 무슨 정략적인 문제인가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첩보를 들으실 텐데 상반된 견해나 상반된 저 기관의 보고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왜 또 꺼내들어서 문제를 삼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하실 일인가 이게 지금? 기록물 공개하자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할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첩보가 이런저런 상반된 내용의 첩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정략과 이념의 문제이냐, 이걸 왜 꺼내 들어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할 일인가? 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왕 민주당 얘기 들은 김에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신현영 대변인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어제는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거고요. 국가적인 자해 행위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 회의를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비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 부분을 놓고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그 서해 피살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공식 규탄도 하였고 김정은의 공식 사과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해당 정보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던 당시의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판단에 대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지울 수가 없고요. 민주당 얘기 차려 들어봤으니 장해찬 전 단장에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신현영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마지막 말을 보면 대통령까지 언급하실 일인가라고 붙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으면 무엇을 언급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민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할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계속 숨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경시하고 지나간 일로, 김정은 위원장 사과받았으니까 괜찮은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정말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정보를 모두가 보고 유족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소모적이지 않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상호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협조해주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국민과 유족의 오해와 의심은
이게 오해일지 아니면 합당한 의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송으로 숨긴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비협조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판단에 의해서 공개되는 정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배에 탔던 승무원들의 초동 조사와 진술 결과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부처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은 이제 다 법적 절차대로 공개가 될 겁니다. 네. 저는 그것들만 공개돼도 엄청난 파장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뒷감당을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 그럴 바엔 차라리 모든 걸 터놓고 진실을 밝히는 쪽에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을지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국방부와 합참, 해경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 장해찬 단장의 생각과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런 양심선언 같은 게 나오는 건지 그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더 명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이 사안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라거나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그 판단 그리고 그 근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장해찬 전 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심에서 자료 공개에 대한 유족들의 소송과 관련해서 1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어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안보실 상대로 청구한 정보, 주고받은 지시, 보고, 열람 방식으로 대부분 공개하라고 돼 있었고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상대로 청구한 정보, 개인정보 제외해서 전부 공개하라고 1심 법원에서는 저렇게 판결을 내린 거고요. 전부 기각된 부분들은 국방부 상대로 한 정보인데 역시 감청 파일 그리고 공무원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파일 북한군이 실종 공문을 발견한 좌표 등은 전부 각하 또는 기각됐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해경에서 당장 그 무궁화호에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은 공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거 사실관계 분명히 확인해야겠죠. 네.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2년 전에 이미 다 확인됐던 내용인데 뭘 더 확인합니까? 이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겁니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했어요. 일단 장해찬 당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떤 대응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곧 공개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또 석연치 않은 게 있다면 또 공개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렇게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로 푼다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이게 유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고 군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미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년 전에도 어떤 민주당 의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였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들어와서 볼 수 있었던 정보에 의해서 이 판단을 내렸던 거라 다시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시점에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다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는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그 정보를 함께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2년 전에 공개된 정보를 보고 월북이라고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부의 월북 의사 발표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숱하게 반발했다고 했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그때 야당이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더 키우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반박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치인 단 한 사람도 월북 의도가 있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는 동의해놓고 지금은 왜 다른 소리 하느냐는 건 틀린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한 것처럼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그리고 정황이 엇갈릴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월북하지 않았다라고 이 공무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100%가 아닌 한 30%, 40% 반쪽짜리 정황과 증거만 가지고 월북으로 호도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이 명확합니다. 자, 당시에 말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것을 청와대가 직접
발표까지 했었어요. 오늘 사실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보면 말이죠. 자,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분석해서 피살된 공무원이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 당시에 우리 측에 보내온 이 문건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피살된 공무원이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밝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들의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 군은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북한군 내부에서 오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들어보고 해봤더니 분명히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일단 그런 걸 부인했어요.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당시 기사들 이 2년 전 기사인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잊으셨을 텐데 기사를 보면 참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게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 뭐 월북이다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첩보가 들어오고 나서 30시간 넘게 걸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그 청와대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첩보가 들어와서 대통령 보고까지 이루어지는데 10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있었네요. SBS 8시 뉴스에서도. 그리고 감청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 감청 내용을 확인하느라 결국 6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는데 구조를 놓쳤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면 구조해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그 대응이 너무나도 정말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6시간 군이 이 서해 공무원과 북측 북한군과의 이 접촉을 인지한 6시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가고도 3시간 동안 이분이 생존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청와대나 우리 군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조금만 더 이 북한군을 압박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 아들의 아버지이고 딸의 아버지인 이 서해 공무원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 월북자로 규정지은 공작도 규탄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상 이분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것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 관리까지도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NSC 열고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가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 이례적이라고 환영하는 듯이 그 사과문 받고 마치 이 사건을 뭉갤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말했었죠. 사전 그리고 사건 당시 사후 대처까지 무엇 하나 국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문제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치 정략 따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우선시해서 이 사건 끝까지 진상규명해서 철저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책임자 문책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거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공작이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되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불필요한 주장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공개되어야 되거나 혹은 아니면 초동 조치와 관련돼서 더 공개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은 지는 쪽으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시 기사를 봤더니 이런 흐름이네요. 해경은 월북했다라고 군 당국이 판단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군 당국에서는 그걸 제출할지를 검토하겠다까지 나오고 그 이틀 뒤에 군 당국에서 민주당 특위에 그런 내용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으신 황희 의원의 그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네요. 해경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군 당국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경도 같은 내용의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나오네요. 그 당시 기사들을 보니까. 자, 유족들 어쨌든 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겠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휘스프 공무원 아들입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끝없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그 외침을 일어나지 않고 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세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고소 고발에 관련된 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다음에 특검으로 가야 될지, 공수처로 가야 될지, 아니면 특별수사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 검찰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고소 고발의 주체,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주작을 하고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예, 유족들의 안타까움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유족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겠죠. 정확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유족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겁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까? 유족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수처가 될지 검찰이 될지 경찰이 될지 이런 부분은 유족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이 가능할지 그래야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관심을 갖고 유족들의 움직임, 정치권의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